이번 영상은 원피스 1142화에서 공개된 괴물들의 정보와 정체를 알아보며 이제는 거인족 최강의 전사 로키와 최강의 해적 루피가 격돌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전투 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의 주요 장면은 바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던 괴물들이 전부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총사령관 샴록의 제안대로 게임을 진행시킨 군코와 킬링엄은 각자가 지닌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엘바프의 아이들을 해변가로 이동시켰고, 그중 아이들을 잠재우며 두려운 존재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자는 동물계 환수종 능력자로 추정되었던 킬링엄의 능력이라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엘바프의 아이들이 두려워한 존재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신을 잡아먹는 늑대 펠리르,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자 언데드의 일종 드라우그, 그리고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며 커다란 망치를 지닌 로키와 더불어 검과 방패를 들고 있는 태양신 니카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오니가시마 에피소드부터 에그헤드에 이르기까지 태양신 니카는 먼 옛날 노예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은 전설의 전사이기에 여러 종족들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전되어 왔지만, 반면 태고 때부터 전해진 엘바프 성서 헐리에는 태양신 니카가 세상을 막기 위해 나타난 영웅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부순 파괴자로서 각기 해석을 달리했기에 엘바프의 아이들이 태양신 니카를 두려움의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던 건데요. 그렇게 검과 방패를 든 블랙 니카와 망치를 든 로키는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자로서 능력으로 구현되었고, 이어 나머지 두려움의 대상들은 태풍과 니드오그, 그리고 유령과 요르문간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바프 편에선 북유럽 신화의 설정이 많이 차용되었기 때문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 위그드라실과 밀짚모자 일당이 무지개 다리를 타고 양계로 올라갈 수 있었던 북유럽 신화의 비프로스트, 그리고 세계를 파괴시키겠다는 로키의 언급처럼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 등 여러 신화적 설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바프 아이들의 여러 두려움의 대상들이 전부 공개된 가운데 니카와 로키를 제외한 나머지 중 눈여겨봐야 될 대상은 바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드래곤 니드오그였는데요. 먼저 원피스 세계관에서의 드래곤, 즉 용은 바로 상상 속의 동물로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로선 베가펑크만이 인공생물 드래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원래 베가펑크가 이 점토 위에 쓰려고 만든 인공생물이다.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지. 그렇게 베가펑크가 만든 인공생물 드래곤과 오리지널 캐릭터 류를 제외하면 진정한 용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에 현재로선 드래곤 니드오그만이 과거 존재했던 진짜 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악마의 열매 능력 중에선 용용 열매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멸종한 고대종 동물로서의 능력뿐이었고, 이어 카이도가 먹은 물고기 열매는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악마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청룡 카이도를 제외한다면 제대로 된 용은 등장한 적이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원피스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고대벽화에선 바로 불을 내뿜는 드래곤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2세계, 즉 900년 전에는 실제 거대한 용이 존재했다는 것을 벽화와 아이들의 지닌 두려움의 대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3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용을 상상 속의 동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2세계에선 드래곤과 흡사한 형태를 지닌 개체가 존재했기에 엘바프에서도 지옥의 용으로 불리며 증오를 지닌 니드오그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내려온 것 같은데요. 먼저 니드오그의 이름의 뜻은 고대 노르디어로 증오에 차 공격하는 학살자로서 지옥의 용이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고, 나아가 북유럽 신화의 니드오그는 바로 세계수 위그드라실의 뿌리를 끊임없이 갉아먹어 9세계를 약화시킨 채 불화를 일으킨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니드오그가 위그드라실을 갉아먹고 불화를 일으킨 주된 이유는 훗날 세계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라그나로크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처럼 니드오그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득 한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계를 멸망시키겠다는 최후의 목적과 함께 나그니르, 즉 강철의 번개를 통해 하늘에서 번개를 떨어뜨려 세계를 끝장낼 수 있는 힘을 지닌 로키였는데요. 그렇게 위그드라실을 갉아먹었던 니드오그처럼 로키는 엘바프의 아감을 불사를 수 있는 나그니르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니드오그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어쩌면 왕가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의 열매는 바로 카이도처럼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드래곤의 열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는 왼발에 묶인 해로석을 통해 지금 당장은 열매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지만 번개를 내리칠 수 있는 나그니르만으로 아담을 공격하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나아가 로키는 거인족인 하이로딘보다 2배 이상 큰 거구였고 더불어 고대 거인족의 후예인 만큼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라그니르를 통해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였기에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로키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카이도와의 전투를 통해 견문색 패기의 경지를 끌어올린 루피 또한 로키의 행동을 미리 막지 못해 엘바프의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루피가 가반에게 언급했던 대로 로키를 쓰러뜨려 다시 족쇄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그렇게 엘바프 모든 거인이 반대했던 로키의 해방이 이뤄진 만큼 루피는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로키를 빠르게 제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전 기어포스로 로키를 공격했던 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니카 모드를 통한 최대 전력으로 로키를 상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현재 로키의 상태는 샴록의 케르베로스 공격을 직격으로 맞아 기절했던 상태였고 이어 해로석 족쇄가 채워진 만큼 떨어진 체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라그나르를 통해 주위에 있는 밀짚모자 일당과 신거병의 적단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습니다. 반면 루피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로키를 빠르게 제압할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루피와 조로가 협동으로 가반을 상대하려 했던 만큼 이번에는 조로와 상디의 도움까지 이끌어내 로키를 빠르게 제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마지막 자물쇠를 풀지 않으면 몇 번이고 강철의 번개를 사용할 거라 언급한 로키이기에 전면전을 피할 수 없어 이제 곧 밀짚모자 일당과 로키의 결전만이 남겨진 상황인데요. 나아가 아직 로키의 능력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유럽 신화의 설정들이 차용되고 있기에 로키의 능력은 과거 제2세계 시절 존재했던 진정한 드래곤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어 세계를 멸할 수 있는 로키의 진정한 능력과 강함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로키는 샹크스의 쌍둥이형 샴록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엘바프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고려했던 만큼 만약 니카 루피에게 제압당한다면 샹크스의 형 샴록의 존재를 들려주며 기사단으로부터 엘바프를 지켜야 하는 전개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루피는 로키를 해방시킨 최악의 사태를 니카 모드를 발동시켜 수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나머지 자물쇠가 풀어진다면 그때는 로키가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니드호그와 같은 환수종 드래곤의 능력도 선보일지는 이번 원피스 최신화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